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여러분들 SBS 동상이몽 요새 시청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자주 봤는데 요즘은 자주 안 봅니다. 근데 박군 씨하고 한영 씨, 박군 씨하고 한영 씨가 너무너무 이쁘게 살아서 이들이 출연한 횟수는 재방송이라도 챙겨보게 됩니다. 제가 썸네일을 위험한 동거라고 했습니다만 이들 살아가는 모습이 아슬아슬한 것 같지만 순간순간 이 두 사람은 아주 지혜가 있어서 이 두 부부는 지혜 덩어리입니다. 우선 저는 한영 씨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한영 씨는 얼굴도 그렇지만 얼굴도 지성미가 철철 넘쳐 흐르지만 그 본인이 입는 옷 매무새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모습이 정말 귀티가 잘잘 흐릅니다. 반면에 박구는 본인의 그 여러 가지 인생 경험을 통해서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된다는 지혜를 실생활에서 다 얻어가지고 있습니다. 체득해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사람은 아슬아슬하고 의견이 갈리는 것 같지만 이 갈리는 의견을 봉합할 줄 아는 아주 지혜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물론 그게 컨셉일 수는 있겠지만 이들이 박구는 현영 씨가 살든 한영 씨가 살든 그 집에 몸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셋집이니 이번에는 좀 집을 살 기회가 됐다 해서 집을 보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집을 보러 갔어요. 왜 결혼할 때 집 보러 다니는 재미도 제법 큰데 이들은 박군이 그냥 몸만 들어가는 바람에 집 보러 다니는 그런 재미는 어쨌든 없었던 심이죠. 그런데 이 집을 사면서 명의 때문에 이거는 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은 집을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남자 명의로 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왜 남자들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여겼는데 요즘은 맞벌이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동 명의를 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옥신각신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첫째 어떤 게 훅 하고 가슴에서 불덩이처럼 올려오냐면 너나 못 믿어? 나 너 못 믿어. 이런 이제 불신으로 이제 이것이 발전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부부끼리 불신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죠. 안전장치. 우선 부부 명의로 공동 명의로 해놓으면은 이 집을 담보로 돈을 활용할 때 대출을 받는다거나 어디 저당을 한다거나 이럴 때 반드시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굉장히 부부를 위험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거죠. 이건 믿느냐 못 믿느냐는 그런 감정 싸움이 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안전하느냐의 그 문제의 초점으로 그걸 봐야지. 너나 못 믿어? 기분 나빠? 우리 이혼해.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감정적으로만 그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다 말 하나 때문에 싸우고 이게 정치권에서 만들어놓은 아주 거지 같은 문화예요. 나쁜 놈들이 만들어 온 문화에 우리 국민들이 다 지금 쓸려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필요하고 아니 친한 친구가 담보로 좀 저당시켜달라 그러면 나 모르게 도장 쓱 갖고 나가서 그거 해주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뭐 등기부등본 내가 사는 등기부등본 띄워볼 일이 있습니까? 안 띄워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장치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이거는 못 믿고 믿고의 그런 얘기는 아니다. 그런데 또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금도 절약하는데 단점은 대출 받을 때 대출 한도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대출 한도가 내려간다는 것은 빚을 많이 지지 않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그걸 또 단점이라고 볼 수가 또 없어요. 저는 그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뭐
공동 명의로 됐을 때 각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대출 한도가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빚을 많이 지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걸어놓는 건데 그걸 나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생활비, 서로 경제, 돈 관리 각자 할 거냐 함께 할 거냐. 저는 예전에는 당연히 가족이면은 그 돈이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내가 버는 돈은 내가 관리, 네가 버는 돈은 네가 관리.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 시대적 흐름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예전부터 하는 게 물론 부부 별산제 좋아요. 위험분산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망하더라도 한 사람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족 주식회사를 만들어라. 두 사람이면 주주가 2명이고 아이들이 생기면 아이들도 주주이면서 이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부부가 이사회가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회장을 하는 거예요. 1년은 아내가 하고 1년은 남편이 하고 돌아가면서 회장을 하고 매번 가족회의를 열어서 지금 우리들의 재정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 달에는 돈을 얼마를 어디 지출을 했고 여기 내달에는 어떤 것을 지출을 해야 됐고 1년 후에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됐고 이것을 숨길 게 아니라 다 털어놓고 자녀들도 우리가 이렇게 돈이 없는데도 너의 학원비가 이만큼씩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가족들에게 다 알려있죠. 부부 가족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부부 남편 회장 뭐 아내 전무가 됐든 상무가 됐든 직책 적당히 주고 자녀들은 이사로 해서 책임을 주는 거죠. 그리고 부부가 별산제를 하고 싶으면 각자 돈 중에서 가족을 위해서 남편은 몇 퍼센트 내가 100만 원을 벌면 남편은 60% 내놓고 아내는 돈을 벌면은 뭐 돈 번에 50%를 내놓고 그래서 그것을 생활 자금으로 쓰고 늘 그거 투명하게 밝히고 남편하고 아내가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참견하지 말고 그렇죠? 왜 남편들은 돈을 다 벌어다 아내 입에다 틀어주고 용돈 받아다 쓰면서 맨날 구박받으면서 잔소리 들으면서 받아다 써야 합니까? 놀 돈 때문에 이렇게 집안 갈등이 벌어지니까 그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돈 번 돈의 몇 프로를 생활비에 내놓고 또 아내가 번 돈은 몇 프로를 여기 내놓고 우리가 장래기금으로는 각자 몇 프로를 내놓고 그래서 장래기금으로 모으는 돈은 못 쓰고 또 아이들 교육기금도 별도로 마련해서 그것도 쓰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 재산을 모두 투명하게 하고 단 본인이 가진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든 잔소리하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이렇게 투명화를 해놓으면은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맨날 그 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부모의 재산 상태가 어떤지 모르니까 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이거 시켜줘 저거 시켜줘 매번 조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엄마 아빠는 돈이 많은 줄 아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한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고 경제 관념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가족 간에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 그렇지만 참견할 것과 참견하지 않을 그 분야도 분명히 가리마 타듯이 타서 내가 한 달에 용돈을 30만 원을 쓰든 50만 원을 쓰든 어디다 쓰든 각자 참견하는 거예요. 남편도 참견하지 않고 아내도 남편 참견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싸움과 불신의 거리를 드러내야지 가족들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늘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손해나는 것 같고 너만 돈 많이 쓰는 것 같고
비상금을 주머니를 차려야 되고 또 뭘 사고도 속이고 거짓말해야 되고 왜 이렇게 치사하고 비굴하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가족 간에는 비밀이 없어야죠. 비밀이 있으려면 각자 살고 따로 살아야죠. 지금 대한민국의 가족 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밀이 많다는 거, 솔직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속이고 사니까 자녀들도 부모 속이는 걸 일삼아하고 있고, 불신의 늪이 벽이 쌓이다 보면 각자 길 가는 방법밖에 없죠. 각자 길을 감으로써 생기는 그 불행은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려 아마. 고맙습니다.